현재 시간 오후 2시 53분 지나고 있습니다. 시장 안에서 눈에 띄는 오늘의 특징주들, 금요일 마지막일이니까 매도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더 들고 가거나 매수하는 게 좋을지 고냐 스톱이냐로 정리해 드릴게요. 이번 시간 이화진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원래 금요일의 경우에는 사실 조정받는 종목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금요일은 사는 날이야 라고 하신 분들도 있는데 오늘처럼 삼성전자 닉스가 급락하고 코스피가 1% 넘게 내리면 좀 살려는 생각이 안 들지 않나요? 사실 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보니까 네. 전반적인 그동안 올라왔던 시장의 색깔은 조금 바뀔 수는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물론 하이닉스 실적 발표도 한 25일이나 24일쯤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보다도 어느 정도 서프라이즈가 더 크게 나올 게 SK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에 대한 순환매는 계속 저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좀 특별히 좀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네. 아마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2분기 실적에 대한 분위기에 따라서 섹터에 대한 수급은 계속 꾸준히 이어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시장 안에서 오늘의 또 주 10개 종목 보기 앞서 지난주 성적표 보고 오겠습니다. 10개 종목 중에서 이화진 과장 9개의 주가에 투자 의견 적중시켜 주셨습니다. 높은 90%, 계속 이제 80, 90, 100 왔다 갔다 하시는데요. 우리 우등생 이화진 과장님 오늘도 잘 부탁드릴게요. 10개 종목 볼까요? 시장 안에서 인기검색 상위 혹은 장중의 시세가 급변한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첫 번째 수상한 종목 후보는 지겨우신 분들은 살짝만 참아주세요. 두산 로보틱스예요. 오늘 상승 테마 그리고 인기 검색 상위 급등 다 랭크가 되어 있는데 앞서서 이제 유세벽 대표의 그렇죠. 경우에도 이제 뭐 추천주라고 이야기하고 갔잖아요. 두산 로보틱스 달라졌습니까? 이거 밖에서 제외하더라도 네. 사실 두산 로보틱스는 이번 2분기 아니면 3분기 때 흑자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 그 이유는 우리가 지난 1분기 때 61억의 적자가 나왔고 아니면 지난 4분기가 19억 적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1분기 때는 왜 적자가 많이 나왔냐? 기존에 나왔던 뭐 CS나 이런 여러 가지 일회성 비용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2분기는 물론 적자가 되더라도 지속되더라도 3분기는 아마 무조건 흑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애초에 작년에 IPO 할 때도 그렇고 작년 12월에 이제 저도 IR을 참석했을 때도 2분기나 3분기쯤 흑자 전환을 한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번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9월에 나온다. 왜냐하면 두산 로보틱스는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북미 판매 채널 범위는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한 100개에서 26년에는 200개까지 계속 늘릴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면밀히 이제 두산 로보틱스의 고객사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흔히 아는 기업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도요타, 그러니까 일반 웬만한 제조업체들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그 회사들이 돈을 쓰기 시작을 한다라면은 두산 로보틱스는 단순히 흑자 전환이 아니라 그에 대한 성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 1위 협동 로봇 업체가 덴마크의 유니버셜 로봇이고 2위가 테크맨이나 이제 하나 같은 회사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지만은 오히려 그 회사들 같은 경우는 역성장을 이루고 있지만은 두산 로보틱스는 계속 꾸준하게 성장이 올라가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기존에 하반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30kg짜리 들 수 있는 가반 하중에 대한 모델이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고 다른 유니버셜 대비해서 20m 이상까지 거리를 옮길 수 있는 신제품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다가 아까 얘기했던 두산 파켓 중공업과 로봇이 합쳐진다. 그러면 무인 로봇이 되고 이게 결국에는 두산 파켓도 북미 쪽과 유럽 쪽 고객사가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성장은 더 커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두산 마켓을 품으면서 재무 구조에 대한 그 리스크도 좀 덜어내긴 했지만 그걸 제외하고 봐도 이번 분기 혹은 3분기에 흑자 전환이 기대됐던 것이다. 그럼 여기서 옳다구나 하고서는 투자자분들이 많이 매수한 것 같아요.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할까요? 충분히 가능하고 아까 차트도 살짝 보여줬는데 네. 충분히 12만 원대 전고점은 뚫을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MSCI 편입 플러스 여기다가 향후에 이제 실적에 대한 전망 최근에 일본의 화학 같은 회사도 슬슬 실적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네. 로봇의 수요가 그만큼 올라오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하반기는 로봇 쪽들은 뭐 괜찮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두산 로보틱스 너무 부담스러우면 아까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반대로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는 하락하잖아요. 네. 그럼 그건 스톱이에요? 아니면 달라요? 저는 그것도 사실 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빌리티도요? 결국엔 다음 주에 중요한 SMR이나 뭐 원전, 체코 원전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거 아니더라도 스웨덴, 핀란드, 폴란드, 루마니아 여러 입찰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빠르게 체코부터 원전 이슈가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그에 대한 뭐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두산 마켓이 나가서 뭐 밸류가 뭐 하향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는 맞아요. 있는데 그 밸류는 충분히 체코 원전으로 인해서 충분히 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전 수주로 충분히 메울 수 있다. 단기 악재일 수는 있지만 여기서 매도할 만한 건 아닌 것 네. 같다. 그 의견 주셨어요. 이렇게 두산 로보틱스, 두산 에너빌리티 알아봤고요. 다음 수상한 종목은요. 유한양행입니다. 지금 오후에 거래가 더 붙으면서 계속 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유한양행입니다.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이 보니까 폐암치료제 FDA 승인 기대감이 갑작스럽게 오늘 유한양행 끌어올리는 것 같던데 기존에도 유한양행을 많은 분들이 호평해 주셨어요. 근데 이상하게 제약바이오 내에서 유한양행은 좀 무거운 편이었거든요. 오늘은 달라졌습니까? 네, 이번 주인가 저번 주에 계속 증권사 애널리스트 리포트도 계속 꾸준히 지금 유항행을 리포트가 나오고 있고 심지어 오스코텍도 이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원래는 사실 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소가 원래 올해 2월쯤에 이제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우리가 FDA 예정 일정보다 보통 2달 먼저 조기 승인을 해왔었기 때문에 사실 유항양의 렉나자도 애초에 8월 22일인데 물론 6월쯤을 좀 예상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왜 조기 승인을 기대를 했던 거는 애초에 바이오 USA나 기존에 아스코에서도 이제 아미반탑 SC나 그런 레이저 티닙에 대한 그 데이터 결과가 생각보다 너무 잘 나와가지고 네. 그러면 굳이 뭐 일정 가겠냐 뭐 아니면 7월이나 6월쯤에 FDA 할 수 있겠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씩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FDA 승인이 나오게 되면요, 뭐 유학여행 대략 한 1,000억 원 정도의 로열티를 받게 되고 오스코텍은 한 800억 정도 로열티를 받게 될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금리 인하 시그널까지 바이오가 이제 올라와 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쪽 폐암 치료제 시장 자체가 대략 한 15조까지 지금 올라갈 수 있고 물론 이제 1차 치료 1차 치료제로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타그리스와 과연 이쪽 시장에서 언제 이제 경쟁을 하느냐는 물론 추후의 문제겠지만은 그동안 꾸준히 데이터 확보가 작년부터 워낙 이제 잘 나왔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은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폐암 치료제 FDA 기대감에 신고가 기록했고 최근 증권가에서 계속 좋게 이야기하고 있다. 오늘 52주 신고가 기록했고 지금 오후장에도 꺾일 기미가 아니거든요. 96,0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추세를 잘 탄 것 같은데 네. 더 갈 수 있을까요? 이게 만약에 FDA 승인이 나오고 나면은 충분히 작가는 세로 나올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투자자들은 그거를 좀 감안하고 전 지금 일단 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뉴스가 나오면 승인 소식이 나오면은 세론으로 잠시 작용할 수는 있지만 현 구간에서는 그래도 그죠. 들고 가보겠다. 유한양행 오후장에 또 투자자분들의 선택을 받고 있고요. 다음 수상한 종목 후보 보시죠. 대한유팜입니다. 장중 급등했어요. 제가 어제 사실 오후장 시세급변주로 봤는데 네. 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뭐 긴급 방역 실태 조사에 나선다라고 해서 대한유팜이 오른 줄 알았더니 아니요. 보니까 무슨 석유 시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한 지분 10% 이제 투자한 이제 회사가 있는데 네. 어젠가 오늘인가 카자흐스탄에 이게 석유 시추에 성공했다 얘기가 나오면서 오르고 있는데 사실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는 않죠. 물론 이제 좀 명확하게 저도 숫자는 아직 뭐 우리 LD가 뭐 가스전 저기 동해 대학 얘기하는 것도 뭐 140억 배럴도 아니고 물론 하루에 1,400배럴이 시추에 성공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마 이건 결국에는 본격적으로 얼마만큼 시추에 대한 숫자가 나와줘야 그에 대한 지분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대한유팜은 이제 기본의 동물의약품이나 좀 인간의약품과 같이 사실 CTC 바이오랑 좀 비슷한 구조를 좀 가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본업이 크게 좀 성장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저 대한유팜이 가지고 있는 저 지분 구조나 이런 향후의 지분법에 대한 수익이 얼마만큼 찍히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아직은 본업이 아직 가파르게 오르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스톱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스톱입니다. 장중 급등을 했지만 충분히 이 주가가 계속 유지될 만한 힘의 뉴스는 아닌 것 같다. 네. 여기서 수익을 실현하자라는 이야기. 저희 대한유팜 스톱 외칠게요. 이어서 다음 수상한 종목 보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 모처럼 이슈가 부각되고 있어요. 뭐 증권가에서 평도 좋고요. 특히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 속에 현대차, 기아가 가장 먼저 거론됐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이 밸류업 주주환원 기대를 현대차, 기아보다 현대글로비스가 다 가져가고 있는 모양이에요.
이번에 CEO 인베스트데이도 마찬가지고 네. 사실 2분기가 끝나게 되면 이거는 뭐 밸류 하고 있는 금융지수도 마찬가지고 뭐 현대글로비스도 결국 주주하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이슈도 있는 것 같고 지금 네. 하나둘씩 잠정 실적 발표를 하면서 오늘 뭐 포스코홀딩스도 자사주 소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도 기존은 이게 애초에 모든 밸류 조건은 실적 증가율이 높아지느냐 이게 그래야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자본이 이익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주주하는 정책을 하게 되는데 뭐 상반기 장사 잘했습니다. 뭐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도 꾸준히 판매 데이터가 올라왔고 운임 가격까지 계속 올라와줬기 때문에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실적은 계속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올해 하반기든 올해 뭐 2분기가 끝나서든 주주하는 정책이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좀 가지 않을까. 오히려 하반기 때는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 북미 시장 침투율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현대글로비스도 덩달아 성장한다라고 했을 때는 밸류 정책에 뭐 현대글로비스도 꼭 끼어가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주환원 정책 기대 그리고 밸류 프로그램의 수혜로 현대글로비스 그 가능성 여전히 강하다라는 의견입니다. 이슈 부각 속에 오늘 입장 주목받고 있고요. 그 의견으로 정리해 볼게요. 다음 수상한 종목 후보는 우리기술입니다. 인기 검색 상위에 올라와 있어요. 그 원전주들이 오늘장의 경우에는 혼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네. 그 와중에 우리기술은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특히 원전의 경우에는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여전히 좀 믿음이 안 가시나 봐요. 그냥 이건 이벤트지. 네. 지금 당장 그렇다고 원전주의 실적에 막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을 거야 라고 비난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본사 수주가 나와야 우리가 뭐 10년짜리든 25년짜리든 거기에 대한 밸류를 땡겨볼 수가 있는 건데 그동안 뭐 우리가 바라크 원전 이후에는 사실 마땅한 본사 수주를 받은 건 없습니다. 뭐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집트 관련해서는 러시아가 본 수주를 받았고 실제적으로 2조짜리만 수주를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총 30조 이제 수주 물량이고 물론 30조 다 안 받아가더라도 애초에 바라카 원전도 제가 알기로도 한 15조에서 20조 사이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화 하는데 15년 이상이 좀 걸리는 상황이라면은 물론 이번 체코가 된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고 결국에 한 번에 본사업 수주가 나와줘야 우리가 루마니아든 아니면은 아니면 폴란드든 콘티누프 사실 2차도 1차는 애초에 웨스팅하우스가 가져갔기 때문에 2차 수주에 대한 모멘텀은 중국은 우리나라 쪽에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코가 우선 성장자가 되면 생각보다 우리 한수원에 대한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우리가 바라카 원전도 그 본사 수주 위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MMI 사업, 흔히 말하는 계측 제어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감시나 제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산화된 얼마 안 된 우리나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기술입니다. 그걸 가장 핵심 기술의 3대장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술은 지금 단기적인 반등도 나오고 있지만은 만약에 체코 원정이 되면은 세론이 아니라 이거는 추가적인 밸류업이 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론이 아니다. 오히려 중장기적인 뭔가 동력을 얻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기술도 고면 다른 원전주도 고겠네요. 네, 뭐 한전산업, 한전기술이나 네. 뭐 두산에너지도 아까 잠깐 얘기를 했지만은 네. 결국은 SMR도 수요는 계속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기술 고 의견 받았습니다. 전체 10개 투자 의견도 정리해 드릴게요. 보시죠. 이제 고가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HLB와 대한유판만 스톱이고 나머지는 고입니다. 네. HLB 스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번에 뭐 지연 이슈도 있는 상황이고, 네. 좀 굉장히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가남에 대한 시장 자체가 2023년 기준으로 3조입니다. 물론 2040년 기준으로 보더라도 사실 10조가 안 된 상황인데 HLB와 HLB 생명과학 여러 개를 합해도 시총이 17조, 20조가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 고평가의 상태고 아무리 FDA 승인이 된다 하더라도 시장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저도 이 말이 굉장히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네. 애널리스트가 왜 커버를 안 하는지에 대한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승인을 받다 하더라도 가남 시장 자체 규모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 좀 냉정하게 시가총액을 판단해야 된다라는 코멘트도 드렸어요. 이 중에서 오늘의 가장 수상한 종목은 무엇입니까?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두산 로보틱스 고 의견 드렸고요. 가장 수상한 종목입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딱 핵심으로 이화진 과장님은 나는 이것 때문에 베스트 종목으로 선정했다. 한 줄로 정리해보죠. 딱 이제 숫자가 이제 나올 규모가 이제 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번 두산 마켓을 밑으로 들어온 거는
보면은 이제 흑자 전환을 될 것이고 이제 예전에 제가 1월 달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 대표님을 IR에서 얘기를 했던 거는 지금 시장 규모는 작지만은 우리는 항상 이 커질 수 있는 인프라를 다 가지고 있다. 그게 초점을 맞춘다고 하게 되면은 두산 바켓과 로보틱스에 대한 시너지가 제가 볼 때 북미 시장과 유럽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효과가 이미 준비는 다 된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베스트 종목으로 두산 로보틱스 이야기했고요. 오늘은 뭐 두산 로보틱스의 데이입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